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완자책이죠.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빛의 이중성. 자, 우리가 요번 단원에서는 배워야 될 게 1. 빛의 이중성이고요. 빛의 이중성.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단원에서 배워야 될 게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느냐? 첫 번째에서도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도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중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중성인가 봐. 두 가지 특징을 갖나 봐. 여러분들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격이 이중적이다. 그러면 얘는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어서 이중성이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비염이 좀 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킁킁거려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든 물질의 이중성이든 어쨌거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빼먹죠. 주어를 빼먹는데 여기는 빛의 이중성이고 여기는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물질 그러면 뭘 갖느냐? 질량을 갖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질 말하는 거예요. 두 개는 엄연하게 달라요. 그런데 저 두 개를 구분을 못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다 듣고 난 여러분들은 같은 이중성이지만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은 엄연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중성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나중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빛의 이중성.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먼저 얘기할게요. 빛. 빛은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뭐다?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자, 어쨌거나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앞에서 배운 반사, 굴절,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파동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렇구나. 바로 빛은 뭐다? 파동이다. 자, 그런데 빛은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은 파동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그랬죠? 빛은 매질이 없는 파동이에요. 매질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럼 매질이 없는데 왜 파동이냐? 뭐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됐었죠? 서로 유도해 가면서 서로 진동을 하죠. 그래서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기장도 수직,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기장에 대해서 다시 자기장도 수직, 서로가 진동을 하면서 유도한다. 그래서 처음에 빛은 파동일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근데 빛의 매질은 뭐야? 그러다가, 빛은 매질이 없어도 되지만, 파동은 파동이야. 그러면 이제 빛은 파동이다 라고 이제 못 박혔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 실험의 효과인데 광전 효과라는 실험이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는 실험 자체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엄연하게 얘기하지만 뒤에서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 얘기가 나오지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광전 효과 실험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데 본인이 직접 실험한 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실험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논문을 보고 거기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다른 어떠한 사상을 입히죠. 생각을 입히죠.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은 실험을 직접 이 광전효과의 실험을 한 사람은 거기서 뭐냐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헤르츠라는 사람이 광전효과 실험을 했고 그런데 헤르츠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광전효과의 어떤 현상,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후대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광전효과가 있으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광전효과를 보고 바로 뭐다? 빛이 뭐다? 파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은, 빛은 파동이란다. 미쳤구나. 빛은 입자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빛은 파동적인 성질도 있지만, 입자적인 성질도 있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냥 이 당시만 해도 빛은 파동이냐?
아니다. 입자다. 뒤질나게 싸워요.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니다. 둘 다 있으니까 이중성을 띈다. 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죠. 오늘날에는. 자, 그러면 선생님 거기 보니까 처음에 17세기 후반에 빛의 논쟁,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서 19세기 후반에 빛의 파동성 확립, 여기까지는 빛의 파동이네요. 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광전효과라는 실험을 통해서 자, 이 실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빛은 입자다라는 얘기를 해서 현재는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는 빛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는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빛을 입자라고 얘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게 광전효과죠. 그럼 광전효과는 뭐냐? 먼저 헤르츠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던데 그 실험을 간략하게 모식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먼저 이 사람은 두 극을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바깥쪽을 진공으로, 노란색 여기 있구나. 바깥쪽을 진공, 이 당시만 해도 유리로 이렇게 진공장치 하나 만들 수 있는 장치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고 회로를 구성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여기 꼬마종구 하나 매달읍시다. 그냥 간단하게 모식도예요. 실제는 이렇게 실험을 안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상태가 되면은 전기가 안 통하죠. 자, 그 상태에서 프리즘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빛을 쫙 들어오는 빛이 쫙 꺾였겠죠, 이렇게. 자, 참고로 여러분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굴절시키면은 꼭 알아두세요. 빛은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법선으로 붙게 되는데, 자, 근데 이때 많이 꺾인 애가, 조금 꺾인 애가 얘고 많이 꺾인 애가 얘죠. 조금 꺾인 애가 누구냐? 얘가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볼 집어넣었다 그러면 빨간색이고요. 무지개색이면은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이게 돼요. 참고로 빨간색의 진동수는 작죠. 보라색의 진동수가 훨씬 높은 빛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빛을 가려요, 조금. 빛을 여기로 이렇게 하고 여기만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빛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점점 내려요. 그래서 점점 무슨 색이 빨간색부터 시작해갖고 보라색으로 빛을 쭉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실험에 의하면, 자, 헤르츠라는 사람은 그냥 실험만 했어요. 그리고 실험에 있던 어떤 현상을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 형태의 논문을 쓰게 돼요. 첫 번째, 빛은요, 빨간색을 비췄을 때는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빨주, 노초 어느 빛부터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 빛보다 더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줬더니 계속 전구에 불이 들어오더래요. 첫 번째,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빛이 들어오더라, 광전 효과 있더라. 효과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 자, 이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에서는, 자, 두 번째,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거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자, 시간을 아무리 늘려주건, 아니면 빛의 세기를 아무리 높여주건, 광전 효과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비춰주던, 아무리 빛을 세게 오랜 시간 동안 비춰주던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광전 효과 일어난다 그랬죠?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자, 진동수가 어느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즉시 빛을 비춰주자마자 그 즉시 빛의 세기가 아무리 약해도 뭐하다? 광전 효과는 있더라. 광전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빛을 비춰줬더니 특정 진동수보다, 즉 빨주, 노초, 파란, 보 순서대로 갈 텐데 특정 색깔, 빨간색부터 특정 색깔, 즉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세게 빛을 비춰줘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더라.
그리고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비춰주는 그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 즉시 아무리 빛의 세기가 약해도 그 즉시 광전 효과는 일어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어떤 짓을 해도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고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있다가 누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빛을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냐? 빛을 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은 빛이 파동이면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입자다라고 해서 뭘 주장하냐? 광양자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저랑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현대물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현대물리 쪽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역학 여러분들 되게 타이트하게 배웠어요. 전자기학 쪽으로 넘어오면서 타이트한 게 조금 빠져요. 그리고 이쪽 현대물리 쪽으로 넘어오면은요.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표현만 나오지 정확하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까지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거의 두 번째 이 광전 효과 말 그대로 빛, 광의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1. 광전 효과 금속 표면에 참고로 이거는 여기가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일 때 빛을 비추어졌더니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튀어나오는 그럼 여기서 전기가 통했다는 소리는 빛을 받았더니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가서 회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는 개념이 돼요. 아, 빛을 받아서 금속판에서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뭘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래서 회로에 즉 전기가 흐른다. 뭐죠? 전압과 전류를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전류를 빛을 받은 전류다. 그리고 광전류. 이때 전압을 빛을 받은 전압이다. 그리고 광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전자 중에서도 빛을 받은 전자다. 그리고 광전자. 그럼 앞에 광자가 붙으면 빛을 받아서 나타난 어떤 현상을 그냥 광자 붙이는구나 해주시면 돼요. 자, 파동에 의해서 예상과 광전효과 실험의 결과, 즉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광전효과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파동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소리를 하고 싶어요. 파동이면 안 된다. 파동이면 설명이 안 된다. 첫 번째 볼게요. 자, 빛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이건 파동적인 성질이에요. 빛의 세기가 충분히 세진다면 빛의 진동수가 작아도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쉽게 방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고요. 이때 이 빛을 특정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센 빛을 비춰줘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더라요. 자, 그런데 파동에서는 여러분들 에너지 누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서의 어떤 세기는 얘는 뭐랑 관계가 있느냐? 진폭과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동적인 성질에 의하면 빛은요. 진동수하고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파동적인 성질에 의해서는. 즉, 파동에 의해서는 진동수하고 에너지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에너지는 뭐에만? 진폭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줘야 돼요. 즉, 진폭, 빛의 세기예요. 빛이 세다, 진폭이 크다, 에너지가 크다예요. 원래는 파동이라면. 그러면 진동수하고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파동에서는. 그러면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빛을 세게 비춰주면 그리고 이 세게 비춰준 걸 오래 비춰주면 광전효과 에너지가 충분히 커졌으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파동적이라면 결론 볼게요. 그 옆에 금속 그 광전효과 결과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 즉 파동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자를 방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즉 아무리 그러면 빛의 세기가 약해도 그럼 에너지는요. 파동에서는 에너지 누적 개념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 우리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 올려놓고 물 끓일 때 화력을 좀 약하게 해놓으면은 시간만 좀 오래 걸리면 언젠가 물이 끓어요. 그게 파동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빛의 진동수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에너지는 빛의 세기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파동에서는. 근데 파동에서는 저 세기가 약하면 에너지가 약하니까 그럼 좀 오래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랬는데 특정 진동수 이하에서는 아무리 빛을 세게 비춰도 안 됐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비춰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더라. 즉 이것도 역시 파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세 번째. 자,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져야 한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분명히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갈 텐데 전자가 빵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갈 텐데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그러면 빛이 준 에너지니까 뭐랑 관계가 있어야 돼? 빛의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빛의 세기가 세면 튀어나가는 전자의 에너지도 커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표현인데 근데 얘는요 튀어나간 전자 에너지는요 특이하게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도 문제가 자주 나와요. 빛의 세기하고요. 튀어나간 광전자의 에너지하고는요. 운동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이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가 있느냐? 진동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진동수. 파동에서는 에너지는 세기지만 진폭이지만 입자에서는 진동수하고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으로서 설명이 안 돼요. 왜? 진동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건 파동으로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은 파동적인 현상으로서는 이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불능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 광양자설을 이용한다면은 즉 빛이 이거 광양자설의 핵심은 빛은 입자예요. 여러분들 양자설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입자다, 불연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불연속적인 입자라면 빛이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다 설명이 된다. 지금 설명이 됐어요. 얘가 파동 말고 입자라면은. 자, 입자에서는 이렇게 돼요. 빛이 가진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만?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광전효과 일어나지 않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광전효과 일어난다. 그리고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다. 에너지 누적하고는 관계가 없다. 빛의 세기하고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어디서는? 입자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빛은 입자가 맞다라고 얘기한 게 광양자설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광전효과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어떻게 광전효과가 일어난다고 봤느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277페이지. 그럼 지울게요. 자, 27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지우고 277페이지. 자, 277페이지에 보시면 드디어 광양자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광양자설. 여러분들 양자 되어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입자와 불연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1905년 아인슈타인은 파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뭐죠? 빛을 광자 하나의 입자 빛광자의 입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양자라고 하는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였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까처럼 여기 금속 표면이에요. 자, 여기 금속 표면이 있어요. 금속 표면에 전자가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리고 이 전자가 금속 표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한 요만큼 정도 된다고 칩시다. 자, 이 전자가 이거 에너지, 그러니까 이 높이는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예요, 에너지. 요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 금속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금속 표면을 전자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W라고 쓰고 워크 펑션이라고 읽어가고 우리말로는 일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일함수는 뭐예요? 아, 금속 표면에 전자가 금속 표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다. 그럼 이 일함수는 금속 표면이 같으면 같냐? 네, 같은 금속은 일함수가 같다고 합시다. 여기서는. 근데 이게 그 같은 금속이어도 표면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같은 금속의 일함수는 같다. 그럼 일함수가 다르다는 소리는 같은 금속의 재질을 가지는 뭐 금속 표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일함수가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빛이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다. 이건 빛이에요. 빛 입자다.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근데 무조건 뭐의 크기에만 비례한다? 진동수 크기에만 비례한다. 누구의 진동수? 저 빛의 진동수. 그래서 앞에다가 H라는 플랑크 상수를 곱해줘서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한다? 진동수의 크기에만 비례한다. 라고 나요. 그러면 만약인데 빛이 가진 에너지는 얘가 한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빛이 가진 에너지가. 그러면 지금 일함수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금속 표면에 있던 전자가 빛이 가지는 여기서 하나 조건은 빛 입자 하나는 전자 하나에만 에너지 딱 부딪혀서 에너지를 100% 전달한다. 그래서 이 빛이 빵 들어와서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를 갖고 금속 표면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밖에 없죠. 그런데 금속 표면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빛이 가진 에너지가 이 일함수보다 더 커요. 그러면 빛이 가진 에너지가 들어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는 전자가 금속 표면을 벗어나는 데 쓰고 나머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빛이 튀어나가는데 빛이 즉 금속 표면 아까처럼 설계한다 그러면은 진공으로 되어 있는 곳에 빛을 받으면 전자가 요만큼의 에너지는 전자가 벗어나는 데 쓰고 나머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빵 하고 벗어날 거다. 그래서 이때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 2분의 1 mv 제곱만큼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갈 것이다. 그럼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에서 빼기 일함수를 뺀 만큼 나머지를 가지고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갈 것이고요. 이 전자가 회로 속으로 들어가면 회로 안에서는 우리가 얘를 뭘로 측정하게 된다? 전압으로 측정하게 된다.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거를 광전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얘기한다? 광전류라고 얘기한다요. 자,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할 때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그 빛의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한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 알갱이 한 개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빛 알갱이 하나는 전자 한 개랑 부딪히고 이 전자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고 금속 표면을 벗어나는데 만약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금속 표면의 일함수, 즉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못 가게 잡고 있는 이 에너지보다 빛이 가진 에너지가 작으면 금속 표면을 못 벗어날 것이고 이 에너지보다 빛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라도 더 크면은 얘는 빛이 가진 에너지에서 일함수를 뺀 만큼 나머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갈 것이고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를 이동을 하고 그리고 금속판을 지나서 회로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광전압이다. 참고로 이 전압이란 개념은 전자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나온 대로 정리해 볼게요. 1번 이람수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벗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 이람수. 자, 그러면은 이 이람수도요. 이렇게 에너지는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로 표현하니까 이 이람수도요. 진동수로 표현할게. F0라고 해서 H 이렇게 곱하면은 이것도 에너지 개념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H 곱하기 F0 할 때 이 F0는 어떤 진동수죠. 이 진동수보다 빛이 가지는 진동수가 작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작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 진동수 F0보다 얘 진동수가 크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F0를 뭐라 그러냐? 문턱 진동수 혹은 뭐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데 어떤 턱을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그래서 저 에너지 이상의 빛이 들어와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 들어와야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다. 해갖고 저거를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하고 빛이 가지는 진동수가 이 문턱 진동수보다 작으면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특정 진동수가 저 문턱 진동수가 빛이 가지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은 그러면 에너지를 빼고 남은 만큼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 속에 들어가서는 그게 전압, 즉 광전압으로 측정이 될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설명 가능하죠. 그리고 빛을 비춰주면 아무리 세기가 약해도 그 즉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데 여러분들 빛이 가지는 에너지 정리해봅시다.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뭐에만 진동수에만 비례해요. 플랑크 상수를 곱한 만큼. 자, 빛의 세기. 여러분들 세기는요. 이 빛 아래 즉 광자의 개수예요. 얼마나 저 광자의 개수가 많냐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좀 표현을 정확히 해주세요. 광자가 갖는 에너지, 즉 광자가 갖는 에너지는 저 빛 입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저 빛 입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무조건 뭐의 크기에만 진동수 크기에만 비례한다. 자, 다시 금속판이에요. 자, 비달이 있는데 비달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얘네가 다 에너지가 똑같다. 그럼 얘네 하나하나의 진동수가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빛의 에너지는 그러면 다 동일한 거죠. 그런데 저 빛이 가진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요. 그러면은 얘는 이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갖고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남은 거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런데 빛 입자 하나는 한 개의 전자, 다른 빛 입자 한 개는 다른 전자, 다른 빛 입자 한 개는 전자 하나죠. 그럼 튀어나간 전자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빛 입자가 한 개였어요. 한 개. 그때 가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전자도 한 개 튀어나가요. 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빛 입자가 이번엔 세 개가 있어요. 부딪히면은 전자가 동시에 세 개가 튀어나가요. 그러면 튀어나간 전자의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이때랑 상황이 똑같다면 이때 튀어나간 전자의 에너지랑 이때 튀어나간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다 동일해요. 아, 근데 튀어나간 전자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럼 회로 속에서는 자, 전류는 초당, 시간당, 1초당 얼마나 많은 전자가 회로 속을 지나갈 수 있냐는 뜻이니까 그러면 전류하고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류는 그 전자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던지 작던지랑 관계없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냐는 개념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튀어나간 전자의 개수가 더 많죠. 만약 이때의 전류를 I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의 전류는 몇 I? 3I에 해당하는 전류가 지나갈 것이다. 광전류예요. 광전류가 3I만큼. 자, 그런데 이때 진동수가 같던지 다르던지 어쨌거나 이람수보다 더 큰 빛의 에너지만 들어오면 전자는 튀어나갈 거고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많아졌다. 전류가 더 크다. 광전류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빛 입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빛 입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는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해 주네요. 문턱 진동수 이상에서는.
자, 그러면 이 광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갈 거고, 이게 광전압으로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전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문턱진동수보다만 크면은, 즉 이함수보다만 크면은 광전효과는 일어날 거니까 전압은 얼마가 측정됐지만 측정되겠죠. 전류값은, 광전류값은 이때 들어오는 빛의 세기하고 관계가 있다. 빛의 세기는 빛 입자의 개수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 즉 광전압과 광전류는 지금 별개 문제로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277페이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그럼 이 당시만 해도 빛은 파동이다, 빛은 입자다 많이 싸웠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 개념이냐? 빛은 입자적인 성질도 있고 파동적인 성질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입자적인 성질이 나타나거나 파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하지만 둘 다 성질은 가지고 있다. 그 결론은 이중성을 띈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자, 그건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넘어와서요. 많이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가 276페이지. 276페이지예요. 276페이지. 많이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거기 탐구자료 창해갖고 광전효과 실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정기의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검정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 자, 여기 검정기가 있고요. 검정기 뭔지 아시죠? 자, 여기다가 아연판을 놓을 거예요. 두 가지를, 똑같은 아연판을 두 개 설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시켜 놨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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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금속박이 벌어져 있겠죠. 자, 금속박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외선 등을 비춰줘요. 자외선. 두 번째 거에는 뭘 비췄죠? 거기 보시면은 형광등, 즉 가시광선이에요.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자외선하고요, 가시광선 중에는 자외선이 진동수가 더 크죠. 그럼 여기, 즉 광양자설에서는 에너지 자체가 누가 더 큰 거예요? 자외선의 빛 아래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시광선에서는 검정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즉 무슨 뜻이에요? 이 빛은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함수보다는 저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어떤 거죠? 더 작은 거죠. 즉 금속판의 문턱진동수보다는 가시광선의 진동수가 어때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금속판에서 가지는 이함수보다는 자외선이 가지는 이함수란다. 금속판이 가지는 문턱 진동수보다는 이 자외선의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가 더 커요. 그래서 즉 이함수보다 빛이 가진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전자가 빛을 받아서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올라가면서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밑으로 쭉 처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광전효과가 일어났다. 즉 첫 번째,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춰줘야지만 뭐가 일어난다?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 자외선 등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자외선 등을 금속판에서 더 가까이 가져가면은 뭐가 되는 거죠? 금속판 입장에서는 자외선의 세기가 훨씬 더 세지는 거죠. 자외선이 세게 들어온다는 소리는 빛 아래, 즉 들어오는 자외선의 에너지 입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튀어나갈 수 있는 전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금속박이 훨씬 더 빠르게 오므라든다. 왜? 빛의 세기가 세져서 튀어나가는 전자의 초당 개수가 더 많아져서, 즉 광전류가 커져서 더 빠르게 오므라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형광등은, 가시광선은 문턱진동수 이하이기 때문에 뭐 가까이 가져가서 세기를 더 세게 해봤자 광전효과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8페이지에 넘어가면은 거기 보시면은 빛의 이중성에 갖고 뭐 광다이오드하고 뭐 CCD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뭐 쭉 읽어보고 그냥 그렇대, 그런가 봐, 아, 이렇대더라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디테일하게 뭐 얘가 뭐 어떻네 저땠나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는 그렇게 뭐 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고 광전 효과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야 라는 정도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쭉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실험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우리가 실험 장치를 구성할 때 어쩔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부터 잠깐 풀고 넘어갈게요. 이게 제일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회로가 있어요. 저항이 있고요. 건전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저항에 사용하는 전압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흔히 전압계라고 하는 거를 저항의 병렬로 꽂아요. 이렇게 측정을 하죠. 자, 그럼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얘하고 얘는 서로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측정되는 전압과 이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출기의 전압이 곧 이 저항에서의 전압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의 병렬로 테스터기를 꽂아놓으면은 저 저항에서 사용하는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는 사실은 광전 효과가 그렇게 막 뛰어나게 뭐 현상이 잘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값이 좀 작아요. 정밀 실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전류가 가다가 이쪽으로도 전류가 가지만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런데 이 건전지가 이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류를 다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회로에다가 이 테스터기를 꽂아 놓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다 못 주게 되면은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왜곡이 발생해서 정밀한 값의 전압을 측정하는 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밀한 값을 측정할 때는 이 전압 테스터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건 맞아요. 병렬로 연결하는 건 맞는데 이 테스터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여기다가 건전지를 하나 더 꽂아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도 전류가 지나가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지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전압을 높여요. 전압을 높여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게끔 0이 될 때까지 전압을 쭉 높여요. 그럼 0이 됐다. 그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V다. 1V가 됐더니 전류가 이쪽으로 못 오더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한테 전류가 못 온다는 소리는 얘한테도 그 정도의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못 온다. 아, 제가 사용하는 전압이 1V구나 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를 역전압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정밀 실험을 할 때는 역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못 흐르게 했을 때 값을 측정하면은 굉장히 정밀한 값을 측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역전압 얘기를 왜 하냐? 아까처럼 다시 간단하게 광전간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춰요. 빛을 비추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겠죠?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면은요. 그럼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광전압도 생긴 거예요. 광전류도 생기고. 그런데 내가 강제로 전압을, 즉 전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건전지를 줘가지고 강제로 전압을 거꾸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가니까는 전류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줘요. 그리고 이 전압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전압을 높여줘요. 전압을 높여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려고 그러죠. 빛을 받아서. 그런데 이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못 가게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어느 순간 전자가 못 가고 딱 멈춰버려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전류, 이때 전압. 자, 이때 전압은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거꾸로 걸어준다 그래고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많이 해주는데 꼭 굳이 마이너스로 표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전류가 잘 흘렀죠.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걸면은 전류가 점점 줄어요.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V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즉 회로로 들어가면 광전압이 된다 그랬죠.
저 광전압이 5V에 해당하는 전압값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반대로 마이너스 5V의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자가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못 움직이게 할 때 이 전압값이 뭐예요? 아, 저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압을 점점점 줄이면 전류가 쭉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복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두 가지 금속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A라는 금속판이 있고요. B라는 금속판이 있어요. 내가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은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위에 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인데 빛이 가진 에너지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빛이에요. 자, 근데 A의 일함수는 요만큼이 되고요. B의 일함수는 한 요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튀어나가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얘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갈 거고요. 전자가. 얘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갖고 튀어나가겠죠. 이 B는. 그럼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자, 그러면은 A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까 역전압을 걸어줘도 더 많이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역전압을 걸었더니 한 5V 정도가, 마이너스 5V가 정도 걸렸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좀 더 작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측정이 돼요. 한 마이너스 한 2V 정도? 왜? 여기가 2V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V. 마이너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거꾸로 줬다는 의미 뿐이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전압을 다시 빼줬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쭉 갔더니 지금 최대 전류. 자, 이걸 하나 더 보세요. 최대 전류값. 자, 그럼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마이너스 전압이 크다. 금속판이 두 개인데 빛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전압이 더 커졌다. 아, 얘가 갖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더 크다. 아, 그럼 A가 일함수가 더 작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에너지가 크다라는 소리는 같은 빛이면 에너지가 크려면 상대적으로 일함수가 작으면 되는 거고, 얘는 역전압이 작았다는 소리는 같은 빛을 비춰줬을 때 일함수가 더 커서 남는 에너지가 작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이 전류값이죠. 전류. 여러분들 최대 전류값은 누가 결정해주죠? 빛의 세기가 결정해주죠. 근데 전류값이 A, B 지금 다 동일하죠. 만약에 이 상황이면 그 소리는 빛의 세기가 둘 다 동일한 빛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에너지인데 B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동일한데 세기만 더 커졌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래프가 그럼 여기는 똑같죠. 왜? 금속판이 바뀐 게 아니라 빛의 진동수도 안 바뀌었으면 역전압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빛의 세기를 크게 했다. 그러면 전류값만 더 크게 나와요. 최대 전류값은 뭐가 결정해준다? 빛의 세기. 자, 그럼 이분법적으로 보세요. 딱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뭔가 값이 나왔다. 첫 번째, 빛이 가지는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이 더 커졌다. 꼭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상관없는데 전압이 더 크다는 소리는 튀어나간 광전자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일함수가 더 작거나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더 컸거나 아니면 같은 일함수면은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더 컸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더 큰 빛이 들어왔거나. 그 다음에 전류값은 빛의 진동수하고는 관계가 문턱 진동수 이상이면 관계없고 광전유값 일어나니까 그때 비춰준 빛의 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 전류값만 보는 거 이때는. 보는 건 최대 전류값만 보는 거예요. 그럼 최대 전류값이 더 높은 애가 빛의 세기가 더 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일 때 마이너스 전압이 높은 거 낮은 것만 보세요. 0일, 전류가 0일 때. 그럼 그때 빛의 세기, 빛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일함수와의 관계를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빛 에너지가 더 크거나 일함수가 작거나 얘는 빛 에너지가 작거나 일함수가 크거나 하지만 어쨌거나 광전 효과가 다 일어났다. 둘 다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하고 역전압 개념만 좀 더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역전압은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도 있지만 안 붙여도 그만이긴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전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광전효과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마더탕 문제도 같이 드릴 텐데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생각할 건 뭐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니까 그렇대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푼다 라고 좀 획일화시켜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점수를 더 높게 받는 비결인 것 같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시냐고요?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가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배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대더라 정도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의 이중성은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광전효과 관련된 빛의 이중성만 관련된 문제를 먼저 좀 다 풀어주시고 빛의 이중성이 완벽하면 물질의 이중성을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다음 걸 들어가도 혼동이 없는데 하나가 불안정하면 다음 것도 불안정해져요. 참고로 물질의 이중성은 내용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현상학적인 것도 되게 심플해요. 나오는 것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려요. 그래서 광전효과 먼저 자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완자책도 그렇고 마더턴 수능 기출문제도 그렇고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희 클리닉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저희 튜터쌤들하고 아니면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